세계 1등 최고의 유산균이 가장 많이 포함된 한국 김치를 그냥 먹으면 되는데 저처럼 바보같이 유산균을 다 없애고 먹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영입니다. 김치가 왜 세계 1등 어벤져스급 초능력 유산균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생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세균은 몸 전체 미생물을 말하는 것이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 있는 미생물을 말하는 것이며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의 일부 중 좋은 미생물, 즉 유익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식이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은 우리 몸 대장에 가장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보통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며 37조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장은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과 면역 세포의 70%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신 분들은 아마 장 속에 거지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미생물인 세균은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건강한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라고 합니다. 중간균은 유익균의 수가 많으면 유익균을 도와주고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을 도와주는 얍삽한 균입니다. 그래서 85대 15의 비율은 사실은 유익균 25, 중간균 60, 유해균 15인데 중간균이 유익균을 도와주기 때문에 85대 15인 겁니다. 이 비율은 성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상적인 비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그 중간균이 유해균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20대들은 대부분 유익균이 부족해서 지금의 60대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배달 음식은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99%입니다. 유해균이 많은 사람은 대변과 방귀 냄새가 구수하다고 하니 무슨 소리야? 주위 분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해균이 줄어들면 만병의 원인인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설사, 소화불량, 변비, 아토피, 당뇨, 혈압 상승, 간 기능 저하, 항암 능력 저하, 비만, 기미, 예드름, 고지혈증, 노화촉진, 동맥경화가 생기고 뇌까지 변지면 치매, 파킨슨병이 발생합니다. 식이섬유 중심의 음식인 과일, 채소, 통곡, 발효식품을 유익균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장의 미생물 중에는 10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유산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종류를 다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파는 유산균은 50여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종류만 무리하게 늘려서 미생물의 생태계를 파괴해서 생태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유산균은 부작용도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위장장애, 가려움, 부종, 발진, 호흡곤란 등 심한 사람은 폐혈증으로 사망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중에 파는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좋지 않은 유산균의 유입으로 장내 미생물과 어울리지 못해 경쟁이 치열해져 장내 유산균 활동이 오히려 위축된 것입니다. 하지만 발효김치에는 유산균 종류가 3,500여 가지이며 한국인의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과 친한 유산균들입니다. 김치는 담근 후 7에서 8일 숙성시키면 1g의 유산균이 약 1억 마리가 생기고 2에서 7도를 유지하면 50일간은 유산균의 수가 증가하지만 이후로는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김치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려면 담근 지 40일 이후에서 50일 전까지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신맛이 강해지고 유산균 수도 많이 줄지만 항산화 효능 향상 등 다른 좋은 성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니 50일이 지난 김치도 드시기 바랍니다. 테스트에서 시중에 파는 유산균 10억 마리를 먹였을 때는 장까지 200만 마리가 도착했지만 김치 유산균 10억 마리를 먹였을 때는 4억 마리가 장에 도착했으니 200배나 더 많이 도착한 겁니다. 유산균이라고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몇 명 모이면 헐크 한 명은 이기겠습니까? 조만간에 헐크 동생도 합류한다는데 더 이기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요구르트나 우유나 설탕물에서 자란 유산균은 약한 유산균입니다. 소금에 절인 짠물과 고춧가루로 맵기까지 한 김치 속에서 독하게 자란 유산균이 어벤져스급 초능력 유산균이 되는 겁니다. 지구상의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산균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어벤져스급 유산균을 보내야 위산을 뚫고 지나서 장에 있는 유해균을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김치를 팔팔 끓는 물에 담궈서 이렇게 어벤져스급 유산균을 다 죽인 김치찌개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라 해서 알아보다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발효가 잘 된 김치는 영양학적으로 세계 최고의 음식이지만 끓이면 몸에 좋은 유산균은 다 사라지면서 김치의 좋은 성분도 같이 사라집니다. 유산균도 세균의 일종인데 모든 세균은 100도로 팔팔 끓는 물에서는 거의 사멸됩니다. 유산균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며 45도 이상이면 생육이 억제되고 60도 이상 되면 대부분 사멸합니다. 김치찌개는 푹 익혀서 먹어야 제맛이지만 안타깝게도 몸에 좋은 유산균은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방식은 김치 외에 다른 재료만 넣어서 익힌 다음에 물의 온도를 45도 정도로 낮춘 후 김치를 넣어서 먹습니다. 푹 익힌 김치 맛은 느낄 수 없지만 어벤져스급 유산균을 장까지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2주간 먹으면 유익균이 많이 늘어나서 몸이 가벼워지고 속도 편안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먹어야 합니다. 농약을 뿌린 땅에서 자란 작물은 뿌리로 땅에 스며든 농약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속에 농약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농을 구하기 힘드시면 국내산이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수입된 GMO 식품인 콩이나 옥수수 등은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방부제를 듬뿍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유해균을 키울 것인가,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건강의 길을 갈 것이냐, 이번 영상도 제가 만들었지만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So now that Captain Rogers and Iron Man are both gone, who do you think's gonna lead the Avengers? I could lead them.